자녀에게 집 사줄 때 2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솔깃한 이야기죠. 하지만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수천만 원씩 사라지게 만드는 달콤한 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똑같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주고도 한 아버지는 예상치도 못한 세금 폭탄에 1억 원을 더 내야 했고, 다른 한 어머니는 오히려 같은 금액을 아껴낸 두 가족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증여세 0원이라는 꿈에 합법적으로 다가가는 현실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한 김성호 부장님. 어느덧 은퇴를 앞둔 60대가 된 그는 30을 훌쩍 넘긴 아들의 결혼 소식에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아파트 중 한 채, 시가 10억 원짜리 집을 아들 명의로 증여해 주기로 한 것이죠. 손때 묻은 낡은 계산기를 꺼내든 김 부장님은 증여세를 꼼꼼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가 10억 원에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9억 5천만 원. 그럼 증여세는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오겠구나. 그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이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마치고 얼마 뒤 김 부장님 가족에게는 세금 고지서 한 장이 더 날아왔습니다. 바로 취득세 고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김 부장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가 놓친 것은 바로 취득세 중과라는 숨겨진 지뢰였습니다. 세법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증여 취득세율을 4%가 아닌 12% 이상으로 대폭 올립니다. 첫째, 증여하는 부모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일 것. 둘째,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것. 셋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을 것. 안타깝게도 김 부장님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됐던 겁니다.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증여세만 생각했지 취득세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선물을 주려다가 오히려 짐을 안겨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가족은 어떻게 1억 원을 아낄 수 있었을까요? 같은 시기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한 이수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 역시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딸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파트에는 6억 원이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단순 증여 대신 부담부 증여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이름 그대로 재산과 함께 빚, 즉 채무까지 함께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딸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는 대신 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까지 함께 물려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법은 순수한 증여액을 집값 10억에서 채무 6억을 뺀 4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6천만 원. 김 부장님 사례의 2억 2천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딸에게 넘어간 채무 6억 원에 대해 어머니인 이수진 선생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 다주택자는 이 양도세가 중과되어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녀는 이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모든 세금을 합친 총액은 김 부장님 가족이 낸 세금보다 1억 원 이상 적었습니다. 같은 가치의 집, 자식을 위하는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억소리 나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와 이 선생님의 지혜로운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족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시야의 차이입니다. 김 부장님은 증여세라는 나무 한 그루만 받지만 이 선생님은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라는 숲 전체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세 중과라는 숨겨진 덫의 존재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증여세 절세에만 집중하다가 이 규정을 놓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모님이라면 증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소 조항과도 같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이 선생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정책의 파도를 현명하게 올라탔습니다. 세금 정책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의 함정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2억 5천만 원까지 면제와 같은 근거 없는 정보는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우게 만드는 달콤한 독입니다. 모든 판단은 반드시 현재의 세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세금의 미로 속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현명하게 집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증여세 영원이라는 이상에 다가설 수 있는 5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기본 공제를 200% 활용하는 10년 분할 증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새롭게 생겨납니다. 따라서 20살에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증여하면 세금 없이 상당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세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기존 5천만 원 공제와는 별개로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이라는 목적만으로는 받을 수 없는 특별 공제이므로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우리 집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집에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는지, 부모가 다주택자인지, 현재 양도세 정책은 어떤지에 따라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도,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집만의 맞춤형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 증여 계획 전 취득세 계산기부터 두드려보는 습관입니다.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김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봤습니다. 부모님의 주택수, 증여할 집의 위치와 공시 가격을 확인하고 예상 취득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 차용증은 최후의 보루로 활용하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금 없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매달 이자를 제대로 보냈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사실상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행위를 넘어 얼마나 치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일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증여세 영원이라는 말은 이상적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무작정 따라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님의 소중한 마음을 세금 걱정 없이 온전히 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준비된 부모만이 자녀에게 진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